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도 안 한 거 아니지?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콘뷰. 안녕, 나는 민이야. 안녕, 나는 태서야. 오늘은 2025년 3월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4부작 드라마 소년의 시간을 리뷰해 보려고 해. 콘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주의해서 들어줘. 소년의 시간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해줄게. 이 소년의 시간은 14세 소년 오원 쿠퍼가 또래 친구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되면서 벌어지는 4일간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야. 핵심은 오원이 정말 살인을 했는가, 그리고 그 진실을 어떻게 밝혀내는가를 따라가는 구조로 진행이 되는데, 특이한 게 이 에피소드가 모두 원테이크 방식으로 촬영됐다는 게 특징이었고, 맞아. 그래서 관객이 마치 같은 방 안에서 사건을 지켜보는 느낌을 준다는 게 가장 특징이었던 것 같아. 태서는 이거 어떻게 봤어? 나는 추천. 나 너무 추천. 재밌게 봤어. 나도 원테이크 촬영 기법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나는 이제 특히 이 소년 역할의 이 오원 쿠퍼가 신문 받는 장면이 너무 유명해서 그걸 클립으로 조금 먼저 봤었거든. 짤로. 그걸 보고 이 드라마를 보고 싶었던 건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 오원 쿠퍼가 시상식에서 수상소감한 것도 되게 유명했었거든. 영상이. 본 것 같아. 너무 성숙하게 잘해서 맞아. 이 아이가 연기하는 거 꼭 보고 싶다 해서 봤는데 나보다 어른이구나. 몰입력도 너무 높았고 맞아. 너무 재밌게 봤어. 미니는? 나도 완전 추천. 우선 원테이크 촬영이라는 걸 알고 봤는데 이게 되나 싶을 정도로 그치? 너무 잘 찍어가지고 진짜 몰입이 잘 됐고 중간에 핸드폰을 잘 안 보게 됐던 것 같아. 맞아. 그래서 그만큼 몰입이 됐고, 특히 그 오원 그 소년의 진술이 막 바뀌잖아, 후반부로 가면서. 그게 막 소름 돋고 맞아. 재밌었던 것 같아서 이런 류의 드라마를 안 좋아하더라도 보는 거를 추천하고, 또 이게 많은 메시지를 좀 전하고 있는 맞아. 것 같아서. 실제로 영국에서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일어난대. 그래서 맞아. 그걸 좀 다룬 거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좀 이런 맞아. 그런 소년 게 범죄. 나는 과외도 좀 하고 이랬어가지고 이따 말하겠지만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 좋다. 그럼 이제 인물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 태서가 소년을 준비해 왔으니까 태서가 맞아. 먼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제 주인공인 오원 쿠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인물을 선택한 이유는 너무 인상적이었어. 그 연기가 너무 디테일하고 주인공이지. 아주 몰입하게 만드는, 집중하게 만드는 연기력을 보여준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 오원 쿠퍼는 2009년생이야. 나이가 너무 2009년? 2009년생이면 몇 살이지? 아무튼 엄청 어리고 이게 애기. 무려 데뷔작이야. 진짜 대박인 것 같아. 데뷔작이야? 데뷔작인데 77회 에미상에서 나무조연상을 수상을 했고 거기서 이제 내가 아까 말한 수상소감이 또 화제가 됐었어. 어떤 내용이었어?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인상이 깊었어. 그 멘트가 되게 어린 아이가 할 수 없는, 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이었어. 성숙한. 이제 이 친구가 했던 극 중에서의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나는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조사받을 때 졸려서 하품을 하던 장면이 있었거든.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실제로 너무 오래 촬영을 해서 실제로 졸려서 나온 하품이었대. 진짜? 근데 그게 너무 이 인물의 심리를 잘 표현해낸 너무 그 인물 같은 무심한, 행동이었어. 별거 아니라는 맞아. 듯한. 맞아.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 인상 깊었던 것 같고, 정말 어린데 이 원테이크를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겪었던 일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진짜같이 잘했지? 집중 안 깨지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범죄 다큐 같은 것처럼 너무 몰입이 잘 됐던 것 같아. 진짜 이 소년이 거의 끌어간 맞아.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나는 그 상담가 기억나? 그 상담가 역의 에린 도어티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인물들이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 검색을 해도. 맞아. 나는 이 배우를 고른 이유는 그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어. 그 심리 상담 받을 때 여자 상담가랑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막 맞아. 열폭하잖아. 맞아. 그 장면이 인상 깊어서 둘이 막 동시에 얘기하고. 그래. 그게 인상 깊어가지고 준비를 해봤고, 주요 필모는 이제 내가 검색한 바로는 더 크라운, 킬링 이브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너무 생소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극중 행동 같은 걸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 상담받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 그리고 이 소년 배우와 상호작용이 좀 좋았던 것 같아서 준비를 했었어.
자, 그러면 이제 작품 얘기를 더 해볼 텐데 이게 넷플릭스 5주 연속 1위야. 무려 그 우리의 인생작 폭삭소가 수다를 밀어내고 1위에 올라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원테이크물이라는 특징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원테이크물에 대해서 어떻게 봤어? 나는 진짜 관객의 집중력을 올려주는 것 같아. 뭔가 배우도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런 몰입력이 너무 좋았고 아까 초반에 말을 해줬듯이 실제로 그 현장을 내가 같이 따라가는 느낌인 것 같아. 화면을 본다, 뭐 드라마를 본다 이런 것보다 그 현장에 같이 있는 느낌? 그래서 그 내용 전체 흐름을 같이 따라가는 느낌이 들었고 나도 계속 생각하면서 보게 되더라고. 이게 그 내용을 진짜 같이 따라가게 되면서 나 지금 무슨 말하니? 그러니까 나도 감명 계속 깊게 봤다.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된다. 엄청 집중을 해서. 그래서 나도 핸드폰을 거의 안 보고 눈을 못 떼고 봤던 것 같고. 맞아. 근데 또 다른 이야기로는 저렇게 원테이크로 찍다가 중간에 대사 틀리면 어떡하냐? 우리 또 방송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사 씹는 걸 생각한단 말이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나? 그런 아찔한 생각이 들었어. 맞아. 나도 이제 편집이 없다는 점에서 태서가 말한 대로 그 감정선이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게 정말 큰 것 같아. 맞아.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동화 반복을 안 하는 측면에서는 이 정도가 좋았던 것 같고 듣고 보니까 이거 NG 얼마나 났을까 싶기는 하네. 맞아. 이 작품의 주 소재인 살인에 대해 좀 더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좀 문제가 된다면 되는 이 미성년 범죄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 좀 심각하다는 게 느껴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소년심판 알아? 그 김혜수 배우 나오는 거? 그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다뤘던 그런 소년 범죄에 대한 얘기거든.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 극에서 사실 오원의 범죄 유무를 밝히는 것보다 그 과정과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 같은 걸 위주로 다룬 거잖아. 맞아. 그래서 그걸 좀 중점적으로 보면 이 오원이 유죄를 인정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그냥 단순한 자백이 아니라 이 미성년 범죄자를 대할 때 필요한 태도를 다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도 보면서 심리를 이용한 상담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특히나 미성년 범죄자를 대할 때. 그러면서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뭘까? 심리 상담가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오원의 답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사실 4화인가? 3화인가에서 상담을 하고 할 때는 괜찮았는데 하고 나서 상담가가 엄청 힘들어했잖아. 맞아. 막 분노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더 느꼈고 사실 그 아이들은 종종 그 사실을 숨기려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대.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일 자체가 강압이 아니라 신뢰와 바탕으로? 시간을 주는 게 쌓여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걸 라포라고 하는. 그래서 문이 열린대. 미성년자의 진술이 언제나 불완전하고 계속 이제 오원이 보여줬듯이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 수사는 다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굉장히 쉽지 미성년. 않다. 어렵다. 근데 태서가 한 말 중에 나는 좋았던 말이 살인 자체보단 그 과정을 봐야 된다는 건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미성년 살인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이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맞아. 좀 있었어. 이제 SNS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배우고 그런 게 자리 잡다 보니까 결국엔 살인을 한 거잖아. 살인할 그런 일이 아니잖아 사실은. 맞아.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우리 미성년자들에게 좀 침투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게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볼 거잖아. 두 가지를 크게 들여다볼 건데 태서가 사이버 불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줘. 먼저 이 사이버 불링은 인터넷, 스마트폰, SNS, 메신저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괴롭힘을 모두 말해. 최근에 우리나라 청소년의 41.6%가 이 사이버 불링을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약 20.1%가 지난 6개월 동안에 온라인상에서 괴롭힘이나 언어 폭력을 경험했다. 이렇게 나와. 정말 많은 수치잖아. 근데 이 사이버 불링이 위험한 이유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말을 하지 못하고 내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모른 척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던지는 말에 어떤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심각하지 요새.
나는 이 사이버불링도 사이버불링인데 여기 나오는 인셀 문화라는 거를 이제 좀 준비해봤어. 여기 직접적으로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요새 한국에서도 문제가 좀 되는데 인셀 문화는 비자발적 독신주의자라고 해석할 수 있고 원어로는 involuntary celibate라고 하는데 풀어 말하면 연애를 못하는 이유를 여성에게 돌리는 남성을 지칭하는 그런 말인 거야. 근데 그게 이 애잖아 지금. 그치. 결국에 이 소년이 남성이 여자보다 우월한데 너가 나를 왜 안 만나줘 하면서 거의 죽이게 되는 분노하고, 거잖아. 근데 이런 게 SNS에서 잘못 배운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게 이런 인셀 문화에 비롯된 거라고 맞아. 생각을 하고, 이게 93년도에 캐나다에서 시작된 용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일부 커뮤니티에서 연애 실패를 외부 요인으로 돌리고 여성 혐오가 되고 폭력적 사고가 나고 막 이런 식으로 용어가 굳어지고 있는 그렇구나. 것 같아. 흔히 말하는 이런 용어 써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그 이대남을 말한 그런 게 인셀 문화인 것 같은데, 나는 요새 청소년들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졸업식에 그런 거 봤어? 졸업식에 막 이렇게 팻말 같은 거 만들어 사진 찍잖아. 거기 여성 혐오 발언 이런 거 되게 뉴스에 나왔었는데, 여자의 목소리가 몇 데시벨을 넘지 말게 하라 막 이런 거를 들고 그렇구나. 사진을 찍고, 또 와우. 내가 지나가다 본 건데 남고생들이 수학여행 같은 걸 왔나 봐. 막 지네끼리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동덕여대 후보부 포스터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이런 문화에서 동덕여대 사건이 맞아. 많이 언급되면서 뭐 여대가 저렇다 막 이런 식으로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 10대들한테 지금 그런 게 놀이처럼 번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더라고. 나는 이런 미성년 때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기 전에 너무 많은 것들을 맞아. 너무 솔직히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많이 맞아, 접하다 맞아, 보니까 맞아. 건강하지 못한 가치관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대안이 말한 대로 정말 필요한 게, 여기서 그러잖아 부모님들이, 나는 제가 방에 있길래 안전한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어떤 소년이 삐뚤어진다고 해서 그 가정교육만 탓하지 못하는 시대가 맞아. 온 것 같기도 하단 말이야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심각한 위험해. 거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맞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자, 그럼 이제 남겨진 가족들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범죄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혀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사회적 시선이나 편견, 뭐 그들에 대한 보호책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 일단 오원 쿠퍼의 가족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분노, 슬픔, 맞다. 죄책감, 억울함 이런 게 뒤섞인 좀 거칠고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이런 복잡한 시간을 보냈잖아. 특히 아버지가 차에 페인트도 그렇고 힘들어하는 게 많이 나왔어. 오원이 그 진술할 때 변기일하면서 오래 힘들게 일을 했다라고 나왔는데,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 키웠는데 이렇게 된다는 게 좀 마음이 그랬고, 전체적으로 아이는 무서워서 침묵을 하고 어머니는 지쳐서 무너지고 형제들은 서로를 의심하면서 막 멀어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고, 후반에는 또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그런 낙인이 어떻게 사람을 고립시키는지를 보여준 것 같아. 실제로 사회에서도 범죄자의 가족은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닌 그런 존재로 남겨져서 좀 직장에서의 배제나 학교에서의 따돌림, 이웃의 눈초리 이런 속에서 일상을 산다고 하더라고. 범죄를 저지른 건 한 사람인데 처벌은 가족 전체에게까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도 있었으면 좋겠고,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보호 또는 분리된 시선, 가족은 범죄 공범이 아니라 가장 먼저 붕괴를 경험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2차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 2차 피해. 오늘 명언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게. 나는 이제 그러면은 좀 간추려서 말하면, 나는 이제 주변에 일이 하나 생각이 났어. 그 고등학교 동창 중에 지칭하자면 그 형제나 자매나 뭐 남매가 무거운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어쨌든 우리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 우리 동창을 엄청 수근수근 거리더라고. 야, 걔네가 그랬대 이랬던 기억이 확 나는 거야. 그래서 걔가 결국에는 한동안
공공성한 SNS나 이런 걸 거의 안 하고 이랬었거든. 그렇겠네. 실제로 피해가 있는 것 맞아. 같아서 태서가 말한 대로 분리된 생각을 꼭 해야 될 것 같아. 맞아. 아, 이건 스스로 잘해야겠다. 그치. 우리도 은연중에 나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있으니까. 보면 생각나서.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인식을 그러지 하고 않으려고.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 좋은데? 그러게. 자,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으로 드르륵 탁 한번 말해볼 건데, 이 범죄 스릴러 드라마 장르의 매력을 가장 잘 살린 장면 하나. 나는 일단 범죄 스릴러보다 더 지금도 생각나는 장면이 마지막에 아빠가 오열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근데 내가 관람평을 하나 본 게 기억이 나는데 평 중에 자식은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런 평이 있었거든.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방에 있는다고 안전한 줄 알았지만 이젠 너무나도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방치한 것도 아니야. 내가 부모가 된다면 아니면 또 다른 부모를 봤을 때 대체 요즘의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맞는 걸까? 와, 진짜 답답해 속이. 내가 키운 대로만 자라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아니고. 그리고 진짜 이런 말도 유명하잖아. 나도 부모가 처음이라. 이런 말 되게 유명하잖아. 맞아.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것 같다. 야, 진짜 무섭다. 그렇게 들으니까. 그치.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러니까. 거의 운명에 맡겨야 돼. 우선 나는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범죄 스릴러라기보다는 그 상담가랑 티키타카 하는 장면이 제일 좀 긴장되고 좀 맞아. 뭐야? 이런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그 장면이 명장면 같아. 나도 그렇다. 그래서 이 장면을 한번 꼽아보고 싶었어. 우리는 지금까지 넷플릭스 4부작 드라마 소년의 시간을 리뷰해봤어.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게. 콤바.